자,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고 그림 1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림 2와 같을 때 f서클 f1과 g서클 g1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 fx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봅시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고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 2, 3이 이렇게 들어있어. 자, 이 상태에서 1은 어디로 연결시켜라? 3으로 연결시키시고 2는 어디로 연결시켜라? 1로 연결시키시고 3은 2로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f라고 하는 함수래. 자, 마찬가지로 gx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그래프로 너희들한테 표현해 줬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1일 때의 함수값은 2가 되도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3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3일 때는 2가 되고 있고 선생님이 지금 하나 덜 그렸는데 4일 때도 역시 그려져 있네. 4일 때는 0이 나오게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 개형이다라는 것이 gx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뭘 구해달라는 것이냐면 f서클 f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g서클 g 역시 1을 구해달라라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됐니? 자, 물론 나중에 뭐 굉장히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동그라미 3개 그리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빠르게 뭐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이 동그라미 3개를 훈련시켜드리는 이유는 이래. 너희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도 합성함수가 재등장하게 되고 그때도 역시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때 동그라미 3개를 그려가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연습해 놓으시면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가보자. 함수가 3개 정의되어 있고 3개 정의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하겠지? 따라서 동그라미 4개부터 빠르게 그리시고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1을 집어넣으셔라는 뜻이고 동그라미 사이 대응관계는 계속 f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야. 자,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 보시면서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1 대입하시니까 얼마 나와? 3 나오지. 자, 다시 3을 또 f에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2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2를 다시 대입하니까 얼마 나오니? 1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 잠깐 생각해 볼래? 물론 현재 이 값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하시면 1이라고 그냥 결론 지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 다시 얘를 f에다 또 집어넣으면 또 얼마 나올까? 그렇지, 또 3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2, 그 다음에 또 1. 그럼 너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얘가 주기성을 갖고 계속 뱅뱅뱅 돌고 있다 아시겠어? 그러면 얘는 주기를 얼마라고 보셔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f를 한 번, 두 번 가게 되면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가 미안. 선생님 지금 두 번까지밖에 안 갔지? 한 번,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f 세 번 하고 x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 할 수 있나? x가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선생님 이게 1일 때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 2를 잠깐 집어넣어 봤어. 오케이. 그러면 2를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 3 나오지. 3을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 다시 2 나오잖아. 심심하면 집에 가서 3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결과 확인해 보셔도 괜찮아. 오케이. 그럼 아무튼 세 번씩 합성해서 x값을 집어넣게 되면 항상 결과가 얼마다? 3이다, x다 이해하시겠어? 우리 아까 전에 x를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었지? 항등함수라고 그랬었고 항등함수는 합성할 때 무시되어도 괜찮다 이해하시니? 그럼 아까 생각 좀 해볼까? 내가 만약에 문제 내서 f 뭐 100 정도 합성하고 난 다음에 1이 나왔다 이렇게 물어봤다 쳐봐. 그럼 얘는 100번을 가라는 얘기인데 100번을 가기엔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내가 f3은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3 정도는 지워줘도 문제될 거 없지.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다시 남아있는 숫자 중에 3을 또 지워줘도 문제될 거 없지. 오케이? 그럼 그런 식으로 지우기 시작했을 때 3의 배수들은 계속 지워도 상관없다 이해하시겠니? 결국에 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99 더하기 1이니까 오케이? 99는 지워주고 나면 남는 건 뭐와 똑같다? 1과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즉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가봅시다. 역시 합성함수인데 함수가 3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4개 그려놓고 접근.
자, 그리고 함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항상 g로 일정한 상태지.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대입하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1을 대입하라 라는 뜻이고, 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야? 2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지. 자, 그리고 아까도 여기 기하에서 이것도 잠깐 생각해 봐. 우리가 아까 전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에서는 내가 나온 결과를 다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값에서 찾으면서 다시 정의역을 보냈는데, 기하에서는 나온 높이 값을 정의역을 보내는 값이 x축으로 보내는 뜻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 오케이? 즉 여기는 2의 값을 이쪽으로 보내세요라는 것은 y축의 값을 x축으로 보내는 뜻이고, y축의 값을 x축으로 보내라는 뜻은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시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현재로서는 2가 나왔고 걔를 다시 대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고 오니까 2를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니? 3이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지. 자, 차용적으로 자, 이번에는 3이 나온 걸 다시 x축 끌고 그러니까 3을 대입해 보시면 다시 2점이 나올 것이고, 다시 2점의 값을 대입해 보니까 얼마? 2라고 쓰면 되시겠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하시면 앞에 있는 건 1이었었고 뒤의 결과는 2니까 더해서 3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야. 39번 문제도 바로 갑시다. 자, 문제 내에서 그래프를 하나 계산한 걸 주셨네. 그리고 선생님 방금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하적 그래프 입장에서. 오케이? 나온 결과를 다시 대입하고 싶어서 뭐 했었었냐면 x축으로 끌고 오라고 했지. 그럼 x축으로 끌고 오는 행위를 뭐라고 볼 수 있었다고 그랬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셔라 이렇게 해석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슬금슬금 이제 어떻게 너희들한테 보이기 시작할 거냐면, 문제 내에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일단 주긴 했어.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만 준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줬냐면 y는 x라고 하는 함수도 같이 준 거야. 오케이. 지금은 마침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을 그냥 이유 없이 너희들한테 문제 풀려고 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너희가 서서히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에서 너희한테 만약에 y는 x라는 것을 줬다면, 오케이, 얘는 합성 함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준 조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계셔야 돼. 아시겠어? 자, 그런 상태에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여기 어딘가가 a란다. 보면서 그래야지. 안 보인다. 자, 그리고 함수와 만나고 있는 높이값을 b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역시 선이 하나 거져 있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거져 있고, 다시 여기 함수와 만난 높이값을 c,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선이 하나 거져 있고 함수와 만나는 높이값에서 d,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거져 있고 높이값이 2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끝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볼게.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 보시면 여기서부터 A, B, C, D, E라고 주어져 있을 텐데, 너희가 Y축에 써져 있는 이 좌표값들의 의미를 먼저 어디로 옮겨볼 줄 아셔야 되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란 뜻이니까 여기 높이가 A면 당연히 Y는 X에서 만난 이 점의 X좌표가 얼마 되겠어? A가 된다 이해하시겠니?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C일 것이며,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익숙해지면 지금 당장 뭐 다 써놓을 필요는 없단다. 근데 처음이니까 하나씩 써가면서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값은 뭐였냐면 F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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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총 4번 등장했어. 그래놓고 어떤 값을 대입하라 라고 했냐면 A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자, 함수가 4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하다? 5개 필요하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5개부터 그리고 가자. 자, 그리고 각각의 동그라미 사이의 대응관계는 계속 F로 일정하니까 이제는 쓰진 않을게.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값을 얼마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야? A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겠지? 자, A를 대입해서 함수에 가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뭐다? B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좌표는 얼마다? B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이 두 동그라미 사이에선 높이값을 의미하는 자리인데, 얘를 지우고 얘네 둘만 생각하게 되면 얘가 다시 뭐가 돼? X좌표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B에서 함수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확인해 봤더니 뭐가 나와? C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여기가 C가 되지.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C를 다시 또 X축에서 읽어보니까 높이가 D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D 역시 함수에 대입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니? 2가 나오면서 끝나게 되는 상태인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 함수의 최종적인 함수 값은 A를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온다? 2가 나옵니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다. 자, 물론 지금부터 너희가 바로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친숙하게 이런 행위도 좀 해봅시다. 보세요. 자, 내가 이 그래프를 동그라미 그리지 않고 그래프 상태에서도 읽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건데, 내가 A를 대입했을 때 만나는 점의 높이, 이게 첫 번째 함수 값이지. 근데 그게 Y라는 X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읽어보려 봤더니 굳이 여기서 일로 왔다가 내려갈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게 세 번째 함수 값이, 두 번째 함수 값이지. 두 번째 함수 값.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또 한 번 대입하시라는 뜻은 Y는 X와 만났다가 올라가시면 된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게 바로 세 번째 함수 값이지. 자, 다시 한번 또 해라라는 뜻이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네 번째 함수 값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너희가 대입해서 첫 번째 함수의 결과 꺾어서 올라가서 두 번째 함수의 결과, 다시 꺾어서 올라가서 세 번째 함수의 결과, 다시 꺾어서 올라가서 네 번째 함수의 결과라는 걸 읽을 수 있지. 만약에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했으면 그런 걸 꺾는 걸 몇 번만 더 하느냐 카운트하면 되는데, 사실 걔는 세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방법을 쓰진 않아. 오케이? 근데 다만 여기서 이런 사실을 좀 읽어내 보려 해. 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실수를 줄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행위를 겁내 많이 한다면, 내가 이런 합성을 겁내 많이 한다면, 오케이? 얘네가 점점 어디에 다가가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서 꺾어서 올라갈 것이고, 오케이? 다시 꺾어서 올라갈 것이고,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데 이제 슬슬 갈 데가 없어짐을 느껴지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는 결국에 어디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냐면,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배우게 되는 극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교점의 좌표 구해주세요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봤을 때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래. 자, 2번 질문도 빠르게 대답하고 갈게. 2번 질문은, 자, 두 번째는 F 합성 fx인데, F 합성 fx인데 그 결과가 뭐이길 바란다? D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네. 함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는 세 개만 있으면 돼.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갈 값이 D가 아니라 첫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간 건 X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D라고 하는 결과는 어디에 들어가셔야 되겠어? 마지막 동그라미에 들어간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아가들아, 이번에는 은근슬쩍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 관계부터 봐보자. 그럼 얘는 이런 뜻이잖아. 도대체 f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높이가 d가 됩니까? 라는 뜻인 거지. 높이가 d가 되는 순간을 확인해 봤더니 x좌표는 얼마였어? c였네. 따라서 두 번째 동그라미 들어가는 게 c다, 이해하시겠니? 그럼 다시 얘는 역할이 끝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만 봤을 때 얼마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c가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어? 이번엔 높이가 c가 되는 지점을 확인해 봤더니 x좌표가 얼마일 때? b일 때다, 이해하셨냐? 따라서 우리가 찾던 x의 값은 b, 이렇게 구해지겠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41번부터 43번 그리고 45번까지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네, 문제 내에서 말하는 게 뭘 찾으라고 했어? 실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갈게. 41번부터 46번까지 총 6개의 문제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 조금 잠깐 좀 당부 좀 드리고 갈게. 합성함수 그래프에 그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하나는 대수적인 입장에서 식을 정말로 다 합성해 가면서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귀찮아. 그러니까 할 줄 안다 하더라도 귀찮고,
때로는 대수적으로 계속 쪼개는 게 되게 좀 복잡해 보일 때가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복잡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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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 학생들이 구하시오라든가 뭐 실근이 얼마라든가 이딴 질문에는 정말 답을 성실하게 하거든. 근데 그려라 그러면은 안 그려. 그냥 뭐 이런 문제는 그냥 그림 문제인가 미술 문제인가 이러면서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그냥 대충 넘겨버리니까, 학생들이 그냥 대충 간단한 거 몇 개만 그려보고 넘어가 버리니까 정확하게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못 구한다, 어렵다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릴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찾아내는 방법을 다르게 좀 찾아드릴 건데, 이 방법을 충분히 너희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생길이 훤히 열리게 된다.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 얘기 좀 하자. 41번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할 거야.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서 꺾였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x좌표고 높이가 1,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상태. 이걸 우리는 fx라고 하자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됐지?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뭘 그리세요라고 한 거냐면 y는 f서클 fx를 그리세요라는 상황이란다. 야, 처음 문제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드릴게. 내가 이걸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대수적으로 일단 다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두 번째는 뭐가 있었었냐면 그냥 빠르게 그리기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첫 번째 대수적인 방법부터 잠깐 설명을 하자면, 내가 이 fx가 증가 또는 감소가 언제 변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언제 바뀌는가 생각해 보시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 전까지 한번 상수함수 유지되고 있다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직선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1차 함수였다가 다시 1보다 클 때는 다시 또 상수함수 유지되고 있어. 오케이? 즉 fx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하나의 함수였으면 그냥 갖다 합성시켜버리는 그만인데,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내가 fx 합성 fx를 구하려고 한다면, f 합성 f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정역의 범위를 다 구분 짓고 가야 돼. 이해하셨니?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 일단 합성함수니까 함수가 두 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 개를 놓고 가볼게. 자, 첫 번째 대응도 f고 두 번째 대응도 f야. 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총괄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이 동그라미 세 개 그린 이유가 뭐냐면, 세 개를 그려놓긴 했지만 나는 끊어서 고민하겠다는 뜻이야. 따라서 1번, 2번만 고민을 먼저 시작하는데, 1번, 2번을 고민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고민하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혹은 함수의 개형이 바뀌는 순간이 기준이야. 그럼 생각, 언제 함수가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 겁내 작은 값에서 어디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 1까지 올 때잖아.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1까지 갈 때지. 세 번째는 1에서부터 겁내 커져가고 있는 순간까지겠지. 선생님 대충 그냥 이상한 기호 쓴 이유는 너희가 아직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란 기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겁내 작은 수, 겁내 큰 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사이 대응해서 봤을 때, 자, 이제는 두 번째 동그라미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겁내 작은 수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 때까지 이 함수의 높이는 얼마를 계속 일정해? 1로 일정하지. 그럼 그 사이에서 얘는 얼마야? 1인 거야. 누가? 높이가. 이해하셨어?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가고 있을 때는 여기는 이 함수가 뭐냐라는 거잖아. 근데 이 함수는 비교적 유추가 편한 함수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
자, 세 번째로 1에서 겁내 큰 숫자라고 할 때 이 함수는 뭐야?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 잘 들어.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의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또 합성하려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 역할이 1번, 2번 동그라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이 값들을 의미했지만 2번, 3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번, 3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역할이 정의역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따라서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 함수에 1을 집어넣었더니 함수에 1을 집어넣으시면 높이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됐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그럼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돼? 라고 그러시면 얼마 돼? 1이 나오겠다. 이것도 뭐 자명하지. 여기까지 됐니?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활짝 뛰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순서로는 두 번째 순서가 여기잖아. y는 마이너스 x를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y는 마이너스 x가 어디와 어디 사이 값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1을 집어넣을 때까지가 y는 마이너스 x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의 높이 값들도 어디가 될 거냐면 이 사이에 있는 높이 값들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땐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어? 얘 입장에서 높이 값들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건데 그때 함수가 누구라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오케이? 근데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려 하니까 얘가 다시 정역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때 1과 마이너스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좌우의 의미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좌우에서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누구냐면 다시 또 얘야. 이해하셨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를 y는 마이너스 x에 합성하셔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y는 마이너스 x를 y는 마이너스 x에 합성하셔라. 약간 짜증이 팍 나지? 그럼 잘 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너희도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얘를 잠깐 gx라고 넣어볼게. 물론 fx가 정의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 함수를 다시 또 여기다 합성하라는 뜻은, 즉 gx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케이?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gx를 구하셔라 라는 뜻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gx가 뭐냐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갖다 대입하시면 뭐 돼? x 된다. 아시겠니?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 왜 얘를 gx라고 쓰셨어? 그러면 fx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 중에 일부만 나왔을 때 gx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따라서 얘를 다시 얘한테 합성하세요 라고 하시면은 결과가 뭐가 된다? y는 x가 된다고. 여기까지 하시겠니? 자, 다시 갈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값을 합성하고 싶은데, 오케이? 걔를 합성하려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함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지.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오는 데까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얘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합성해야 되냐고, 얘를. 만약에 얘를 여기다 합성해버리면 결과는 그냥 1이야. x값에 관계없이. 만약에 여기다가 합성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이야. 결과값에 관계없이. 입력값에 관계없이. 그지? 근데 걔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라고 봤더니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좌우의 의미잖아. 그때 높이가 어떻게 되나 보시면 마이너스 1 집었어 얼마 나와? 1 나오고 1 집었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높이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근데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얘 입장에서는 높이의 의미지만 얘 입장에서는 다시 뭐가 돼버려? 좌우의 의미가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 어딘가 봤더니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야. 다시 또 이해하셨어? 근데 그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에 상황이 뭐만 남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를 y는 마이너스 x에다 합성시키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잠깐 이 함수를 gx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gx를 gx에다 합성시키려 봤더니 얘는 이거잖아. xl gx로 바꿔라. xl gx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gx가 될 것이고 gx 자체가 마이너스 x가 갖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x로 바뀌어버린다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그럼 x가 돼버린단 말이야. 나 근데 너희들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얘 입장에선 높낮이라고 그랬는데 얘 입장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좌우가 돼야 되잖아. 정역이니까. x 좌표의 값. x 좌표의 값.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들이다. 근데 괜찮다 아직까진. 자, 내가 지금 설명한 의도는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데 너희들의 표정이 딱 그 모든 걸 대변해. 아, 그지 같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말하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합성을 하려고 봤더니 정역의 범위가 잘라지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그 정역의 범위가 잘라진 데에 따라서 어디에다 합성을 시켜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져 버려서 애들이 그냥 뭐야 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서 문제 풀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함수를 함수와 직접 합성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리기를 통해서 유추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해.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아가들 이제부터 이런 개념 좀 가볼게. 얘 몰라도 돼. 아니야, 모르진 말고 고민해. 그러면서 느껴봐. 자, 다시 가자. 이번엔 빨리 그려볼까? 자, 역시 합성했으니까 동그라미 3개가 필요한 건 똑같아.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함수는 f 서클 f야.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로 대응시키는 함수는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돼. 자, 아가들 요거부터 정확하게 인지해. 두 개의 동그라미만 봐. 세 번째 동그라미 지우고. 두 개의 동그라미만 봤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의 역할은 왼쪽 오른쪽 값을 결정하는 거야. 이 값이 작으면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이 값이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때 두 번째 동그라미의 역할은 이 값에 따라서 높이 값들이 써지게 돼. 즉,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는 얘기고 이 값이 작다는 얘기는 내려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얘를 착 보면서 뭘 결정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묶여져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어디 부분을 끊을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 겁내 작은 수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일단 가보자. 마이너스 1까지는 일단 와보자. 왜? 그때까지 계속 일정하니까. 됐니?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럼 겁내 작은 수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 때까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오고 있을 때지. 그때 함수의 높이는 얼마로 계속 일정해? 1로 계속 일정하다 이해하셨어? 됐어요. 자, 역시 마지막 것도 써볼게. 자, 마지막 것은 1에서부터 겁내 큰 수로 갈 때까지. 여기 말하고 싶은 거야. 1에서부터 겁내 큰 수로 갈 때까지. 이 함수의 높이는 어디가 된다?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자, 그럼 가운데 값을 가볼게.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오는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너희한테 마지막 남아있는 궁금증인데 선생님 아까도 여기다 함수를 써드렸을 때 너희가 멍 그런 거잖아. 그래서 함수를 쓰지 않고 뭐만 읽어버릴 거냐면 빨리 그리기니까 그냥 숫자들만 읽을 거야. 잘 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 1 나오지.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 그러면 높이의 변화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다 쓸 건데 높이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그렇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한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완전히 세 번째 동그라미 무시하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사이 관계만 읽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여기까지 채우셨으면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무시. 오케이? 그럼 난 이번엔 얘하고 얘 사이만 읽을 거야.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그라미 사이의 관계만 읽을 거야. 자, 묻는 말의 대답. f라고 하는 함수에 1을 대입하면 높이가 얼마? 여기서 내가 1을 대입함이라는 뜻은 얘가 지금 좌우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야. 1 대입할 때 얼마 나왔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이지. 됐니? 자, 아가들아 어느 정도 인지됐으면 이제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대입하면 얼마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높이가 아니라 좌우의 값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좌우중에서 어디서 시작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여기로 가겠다는 거지. 이해하셨어? 너희가 보기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그래프의 높이는 어디서 시작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 1로 커지게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1로 커지게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노란색을 쓴 값은 높이 값을 쓴 거야. 어떻게 커지냐면 직선을 따라 커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해하셨음? 자, 세 번째.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래서 이 다음엔 또다시 항상 높이가 얼마? 1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니? 자, 잘 봐라. 세 개 동그라미 값을 다 채웠으면 가운데 동그라미 역할은 다 했어. 합성함수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라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함수야. 따라서 얘가 정의역일 때 이 결과가 나와야 돼. 얘가 정의역일 때 이 결과가 나와야 하고 얘가 정의역일 때 이 결과가 나와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단다.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되니? 그럼 아가들 좌표 평면 하나 그리시고 잘 봐. 겁내 작은 수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 때라는 뜻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지. 오케이? 겁내 작은 수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 때는 건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지. 그때 함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고. 따라서 쭉 상수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것인데 상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높이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됐니?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은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니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때의 결과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높이에서부터 1이라고 하는 높이까지 직선으로 가세요.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야. 여기에 높이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1에서부터 겁내 커지라는 얘기는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가라는 얘기지. 그때 높이는 뭐가 되어라? 1이 되어라 라는 뜻이니까 1로 꾸준히 쭉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어버린다. 여기까지 되니? 상황 파악 되셨어? 오케이. 자, 하나 더 가봅시다. 43번 갑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 fx와 gx의 그래프를 각각 말해줬어. 오케이. 자, 그럼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시는데, 자,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1일 때 3이라고 하는 높이 값을 갖게 되면서 3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 1일 때 3의 값의 높이를 갖게 되면서 3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 오케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표시를 해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 높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게 fx야. 야, 그럼 아가도 요거부터 이제 해봐. fx는 함수가 하나야 아니면 여러 개의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여러 개의 함수가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지.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이 함수를 분리시킨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볼래? 0에서부터 1까지 한번 끊을 것이고 1에서부터 3까지 마저 끊겠지. 이해하셨어? 자, 두 번째 gx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봤더니 gx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일 때 gx는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네. 이게 gx야. 얘는 x가 0에서부터 3인 사이 범위에서 그냥 한 개의 함수 정의되어 있지.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해. 이해하셨니? 자, 현재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이렇게 주근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가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요. 걔는 f 서클 g예요. 즉 f와 g를 합성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다. 자,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심심할 리가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오늘 하루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 실제로 쟤네들을 대수적으로 합성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케이. 자, 그런데 정의역 범위 자르는 것도 좀 그렇고 누구한테 합성하려는 것도 좀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될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는 거냐면, 자, 합성함수니까 일단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가 현재 쟤는 뭐야? g지.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함수 대응시키는 게 뭐야? f인 상황이네.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애들. 괜히 색깔 구분 안 해줘서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구분해드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 이거부터 고민해볼까? gx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해함수니까, 그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야 라고 하시면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게 0에서부터 3까지지. 근데 내가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현재 없다 이해하시겠니? 왜냐면 한 개의 통해함수니까. 물론 여기서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넘어가는 건 아니야.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만약에 걸리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긴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값은 1번, 2번 동그라미만 고민했을 때 얘는 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 높이 값이 해당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생각. 0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얼마야? 3이었고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얼마야? 0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는 3에서부터 0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 지우고 생각하면 높이가 3에서부터 0까지 내려오고 있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널리 이해했어? 안 됐어? 자, 다시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만 생각해라. 세 번째 동그라미는 머릿속에서 지워. 그냥 보지 마.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GX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니까 좌우의 값인데 얘 어차피 GX 자체가 0에서부터 3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난 거기 사이만 고민할 거라고. 그래서 0에서부터 X의 값이 3으로 변할 때 0에서부터 3으로 변하고 있을 때 높이는 0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3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0이므로 높이는 3에서부터 0으로 바뀌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아가들아 이제 두 번째 고민이 남았잖아. 두 번째 고민은 이런 거 아니겠어? 잘 봐. 첫 번째 동그라미 이제 지워. 머릿속에서.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뜻은 정확하게 이거야. F만 고민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F 입장에서 3에서부터 0까지 가라는 이 말은 높이가 3에서부터 높이가 0까지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 F 입장에서 얘는 뭐야? X좌표가 3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갔을 때란 얘기지. 즉 시작이 여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뜻인 거야. 왜 지우고 지랄이야. 시작이 여기고 여기서 일로 간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까도 잘 봐. 시작이 3이고라는 뜻은 높이가 얼마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높이가 3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얘가 직선을 따라서 작아지는 건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이렉트 0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야. 한동안은 3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동안은 3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뭘로 떨어져 버려라? 0으로 떨어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높이만 있는 거야. 높이만. 높이가 어디서 시작해서? 3에서 시작해서 유지되고 가고 있다가 높이가 어디로 떨어져라? 0으로 떨어져라 라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근데 보시면 아시지? 잘 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3등분 되는 상태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높이가 3으로 유지되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3등분 했을 때 두 개의 구간에서 3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한 개의 구간에서 떨어져라는 얘기잖아. 이해하시겠니? 아무튼 개형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개형은 이따 구로 생겼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1:2의 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자, 각각의 동그라미에 대해서 1번, 2번과 2번, 3번 사이에 대해서 고민이 끝났으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역할은 다 했다.
굳이 너희는 지울 필요는 없지. 선생님이 그냥 헷갈릴까 봐 지운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나의 마지막 고민은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좌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동그라미는 높낮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아시겠니?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로 그리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예요? 라고 하시면 0에서부터 3 사이 그릴 겁니다. 0에서부터 3 사이 그릴 겁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그릴 건데요? 라고 하시면 0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3에서 시작한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겠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동안 3이라고 하는 높이를 유지하시다가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높이가 0인 순간으로 떨어진다고요.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3으로 유지되는 구간이 길이가 어떻다고요? 얘네들의 전체 길이 몇 등분 했을 때? 3등분 했을 때 3분의 2에 해당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바로 F 서클 GX의 그래프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됐지? 아직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선생님이 이걸 또 그려버리면 한 2-30분은 무의미하게 또 흘러갈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이걸 조금 있다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 너희들 입장에서 쉬시면서 오케이, 뭐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물 드시면 물 드시고 쉬시되 오케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부탁인데 자거나 쓰러져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걸 혼자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 아시겠어? 지금 당장 바로 봐야지 조금 이따 풀 문제가 이해가 될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